네, 월요일 이 시간은 오랜 기간 정치부에 몸담았던 OBS 이수강 기자가 정치 뉴스의 이면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수강의 강한 정치. 네, 오늘도 OBS 이수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휴가 계획 세우고 계세요? 저는 한 8월 중순쯤 예. 아직은 가려고 조금 생각 중입니다. 여유가 예, 있네요. 다들 알겠습니다. 휴가를 계획하시는 계절입니다. 이제 이제부터 7월 계속- 됐으니까요. 예, 뭐 게스트 오시면 네. 여쭤봐요. 네, 좋아요, 예. 저는. 네, 좋아. 아니 혹시 또 예. 라면 생각하고 오셨을까 봐. 이수강 선배는 이수강 기자는 라면 저처럼 못 먹어요. 안 드시는군요. 그죠? 아예 안 먹지는 않고 좀 좋아지셨어요? 저 어떻게? 이제 예. 그 대학교 자취 생활할 때 네. 라면을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 좀- 질려요? 아니 좀 잘 안 받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배에서 이미 총량을 다 드셨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라면 그 라디오 듣고 오다가 예. 이 정치권에서 라면이 가장 그거는 그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맞아요. 그 체육관에서 컵라면 먹는 사진이 포착되는 바람에 결국 물러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나중에 뒷얘기를 들어보면 좀 억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여론은 지금 이렇게 큰 사고가 터졌는데 유가족들은 지금 그런 정신도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예. 그 체육관에서 컵라면을 이렇게 먹고 있다. 이제 그런 뭐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비난 많았죠. 여론이 예. 뭐 문매를 맞았죠. 충분히, 황제 라면이다. 또 그리고 당시 그 청와대 대변인이 뭐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것도 아닌데 또 해명이 또 바로 붙였네 그런 또. 뭐 이렇게 비판이 과도하다 예. 이렇게 해서 더 또 문매를 맞았는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당시 전남지사가 이제 권해서 같이 먹게 됐는데 이제 그 부분만 사진에 나오면서 네. 전남지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도 좀 뭐 그 사건의 전말을 알았더라면은 경질까지 안 시켰을 텐데 좀 미안하고 후회가 된다 그런 회고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라면에 근데 이런 어쨌든- 이야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저는 그 정치라는 게 어떤 국민의 눈높이가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제일 중요하죠. 예. 예. 제가 이수강의 강한 정치가 좋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라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과거에 있었던 또 정치사에서 라면 얘기. 예. 아닙니다. 예.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보면서 아닙니다. 오늘 이수환 기자가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책 한 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지금 정치권에서 네.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예. 제가 이제 그 주말에 이 책을 사서 좀 봤습니다. 예. 보이나요? 예, 저쪽 카메라 한번. 예. 잠깐만 카메라인가요? 들고 예. 예,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네, 네, 김진표 네. 전 국회의장이 쓴 회고록이잖아요. 예, 이제 많이 이제 거론이 됐지만은 이제 회고록 중에 일부에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한 자리에서 둘이 나눴던 말을 예. 이제 남겼는데 당시가 이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고 예.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상태였고 2023년 예산안 처리와 맞물리면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배경이. 예. 그래서 김진태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단둘이 만났을 때 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의견을 전했다는 거죠. 이제 물러나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에게도 그게 좋을 거고 앞으로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 말이 다 맞으나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의 말이 다 맞으나 예.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김진표 의장의 이제 말은 나는 깜짝 놀랐다. 구구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 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고 예.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이상이 예. 책에 나온 말을 인용한 겁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도 반박 입장을 냈잖아요. 예. 그게 이제 27일 지난달 27일에 알려졌는데 곧바로 대통령실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를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를 한 건 아니었나요? 그럼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곡됐다라고 반박을 했고 네. 어떤 말이었는데 뭐 잘못 그러니까 그 기술했다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까도 그 라면 얘기하시면서 그 교육부 장관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이게 해명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대통령실에서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멋대로 왜곡했다면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잘못 왜곡을 했다라는 걸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다라는 걸로만 해명을 했거든요. 이게 오히려 지금 비난의 어떤 국민 여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더 자극시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민주당 공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면서 네. 이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입니다. 예.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당시 그 김진표 의장이 그 아까 언급했던 시기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홍근 의원인데 예. 박홍근 의원이 이 논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자신이 당시에 의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에 당시 자기가 들은 내용을 메모를 남겨놨다라고 예. 하면서 이걸 또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더라. 뭐 그 이태원이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좌파 언론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말을 당시 전해 들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박홍근 의원하고 어제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친하시잖아요. 친하다기보다도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매번 이렇게 들은 말을 정리해 놓느냐 이제 그것도 물어보니까 예. 그런 건 아닌데 당시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만나서 했다는 얘기라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요. 메모를 해놨다는 거고 이제 이 김진표 의장의 어떤 성정상 예. 어떤 더 강한 말도 들었을 수 있는데 좀 정제돼서 표현했을 것이라고 본다. 예.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예. 이태원 참사는 조작된 사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말 자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좀 무게가 실리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도 김진표 전 의장과 이 박 의원의 이야기인 맞습니다. 거죠. 예. 독대라고 했으니까 두 분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예, 거고 예, 다른 예. 배석자가 없이. 그거를 또 그러니까 전해 두 분 듣고. 외에는 이제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없는 거니까 예, 예, 없는 예. 거니까 정확한 거는 알 수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여당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실과 이제 입장이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타지마할에 이은 또 하나의 자서전 천국이다. 이제 이런 논평을 예.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자서전에서 어떤 김정숙 여사의 뭐 타지마할 방문 논란을 이렇게 일으키더니 예. 이제 김 전 의장은 자신은 미워하고 상대는 비방하는 방식의 자서전에 국민 마음이 불편하다.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고 논란을 유발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촉구도 예. 했습니다. 네, 네. 한동훈 지금 당 그 후보 입장도 당 대표 궁금해요. 후보. 예. 맞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이제 문의를 하니까 대통령실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낸 걸 봤다. 그 말을 신뢰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것을 당력을 총동원해 정치 공세를 하는 정당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런 말을 대통령이 했을 것으로 전혀 믿지 않는다라고 어떤 대통령실과 괴를 같이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 근데 더 중요한 건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실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말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제 이수관 기자가 얘기한 내용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외에도 뭐 다른 사람들 얘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예. 네네.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접하고 좌익 세력 공작을 의심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그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될 걸 김진표 전 의장은 알았겠죠? 알고 있었겠죠? 의도가 예. 네. 이 정도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근데 굉장히 이게 민감한 사안인가? 단독 기사가 찾아보니까 지난달 27일 날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발간되기 전에 보통 발간되기 전에 이런 회고록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한테 PDF 파일로 좀 돌리잖아요. 아 보도 정치인들이. 자료처럼.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쓴 건데 과연 기자들이 PDF 파일을 보고 나서 그 책을 다 읽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또 그 김진표 의장이 김진표 전 의장이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기사가 오늘 아침에 예. 실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그 내용이 자세하진 않은데 거기 보면은 이런 그런 유튜브와 같은 그런 특정한 내용, 좀 극단적인 내용의 그런 정보를 이렇게 많이 접하고 또 그런 것을 너무 과도하게 믿고 그런 것이 문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약간 일종의 약간 어그로성 그런 내용들을 좀 우려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를 많이 보신대요. 정치 유튜브를. 예, 그거는 이제 팩트예요. 그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인정한 바니까. 네, 예.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김진표 의장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이제 책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제 국가 지도자가 좀 편향된 정보가 많이 담긴 그런 유튜브 방송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제 꼭 뭐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인들이 좀 더 균형 잡히고 뭐 이런 좀 넓은 안목에서 네.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논란으로 예. 이 책은 굉장히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 아니에요? 노이즈 마케팅. 아, 그러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거네. 엄청나게 아닌가? 알려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네. 뭐 그 덕분에 저도 샀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좀 그런 회고록을 좀 즐겨 읽는 편이고. 아니, 회고록 재밌어요. 예. 네, 맞습니다. 뭐 물론 모든 회고록이 다 자기 중심의 자기 입장에서 서술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주관적이죠. 어쨌든 그런 사건들의 당사자가 그때 당시를 어떻게 회고하고 있고 예.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또 그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아주 기억나는 정치 회고록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는 그 박근혜 회고록을 읽고 있습니다. 아, 그 2권짜리 있고 예. 그게 좀 딱 봤을 때 특징이 글씨가 되게 커요. 가독성을 주군요. 그래서 약간 좀 타겟팅하는 독자들이 연세가 있으실 수 그러지 있으니까.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회고록에는 꼭 어떤 내용을 못 담긴다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아무 아니, 상관 없죠. 법적 제재가 아예 없나요? 아니, 뭐 기밀 뭐 홍준표 이런 대구시장은 자신이 어떤 범죄 행위까지 다 얘기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맞네요. 전두환 회고록에서는 네. 거기 쓰여진 것 때문에 뭐 사자 명예훼손 맞아요. 그런 것에도 재판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밀 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걸 다 쓰는 사람은 없겠죠. 그 중에는 뭔가 좀 어떤 아직 덮어둬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뭐 다음 주제에 빨리 네, 가볼까요? 넘어가 네. 볼까요? 다음 주제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7일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야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 미래 이렇게 원내 5개 야당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탄핵 사유로 적시한 거는 뭐
위법한 2인 의결. 그러니까 방통위원이 총 5명이어야 되는데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부당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변경 승인했다는 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관한 관리 소홀 등 5가지 이유를 탄핵 사유로 예. 적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뭐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발의가 됐고 발의 이후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보고가 이루어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는데 네네. 7월 2일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7월 2일 날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7월 3일이나 4일에 본회의에 붙여질 예. 전망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탄핵 이슈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법한 2인 의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임제가 아니거든요. 방통위가. 그러니까 독임제라는 건 1인이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5인의 합의제인데 지금까지 계속 2인으로만 끌어왔다는 거. 그것도 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구성된 2인이 끌어왔다는 게 문제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 예. 의회 독주, 입법 폭주로도 모자랐는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통과 요건이 제적의원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본회의를 통과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제 넘어가는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이제 전례가 이상민 아까 행안부 장관이 예. 탄핵안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직무 정지를 167일간 정지가 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 6개월이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기각을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일을 못하고 또 아까 2명이라고 했는데 위원장까지 직무 정지가 되면 한 명만 한 했기 사람이. 때문에 예. 사실상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게 탄핵안이 본회의에 붙여질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사퇴를 함으로써 그러면은 사퇴를 하면은 대통령이 다시 지명을 하고 뭐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할 수가 있기 임명하고.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 전례가 바로 이동관 전 위원장 사례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동관 전 위원장이 2023년 11월 29일 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그 다음 날 보고가 되고 12월 1일 날 이제 표결에 붙이려고 했는데 예. 그날 바로 자진 사퇴 의사를 그러니까. 밝히면서 그때 예. 대단한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야당 쪽에서는 꼼수, 저희 뭐 이런 정부 여당 쪽에서는 뭐 신의 한 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끝까지 이렇게 어떤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예. 여기서 물러나면서 방통위를 그러니까, 예. 좀 더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냐라는 저울질을 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방통위 주요 현안이 바로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 문제 그리고 대표이사 선임 문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MBC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죠. 예. 이 이사 감사의 임기가 8월 12일 날 끝나고 KBS 이사진은 8월 31일, EBS 이사진은 9월 14일 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들 또 이사회에서 이제 대표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이사들의 임기가 목전에 다가왔으니까 만료가 이제 이 선임을 새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방통위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업무 정지가 되면은 이게 이제 가동할 수가 없으니까 서둘러서 이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주의 시사용어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7월 23일 날 치러지죠.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전륜, 창륜 이런 말 보셨죠? 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윤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륜은 한동훈 후보를 지칭해서 나온 말인데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끊겼다 이미. 그러니까 뭐 비윤 반윤 수준이 아니라 전륜이다. 끊을 절차를 써서 맞습니다. 전륜. 맞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왔는가 하면은 창윤 원희룡 후보는 자신을 친윤 반윤이 아닌 윤석열 정부를 만든 창업을 한 창윤이라고 예. 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네네. 또 어제는 업그레이드 윤석열 네. 업윤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네. 이게 다 한동훈 후보를 새 예. 후보가 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다 공한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공안증을 이제 한동훈 후보에 빗대서 공안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이런 거 보면 좀 기발한 것 같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 아주 참 힘들게 살아요 우리 정치인들. 예. 오늘도 이수강의 강한 정치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이수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